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5일입니다. 오늘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었잖아요. 저는 가슴 떨리게 2시를 기다렸습니다. 설마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재명이 징역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판사가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판사가 이재명의 또 다른 재판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이거를 김동연 판사가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이 방송 토론에 나가야 된다고 불출석을 하면 그것도 인정해줘. 조퇴를 하겠다 하면 그것도 인정해줘. 뭘 연기를 하겠다면 그것도 인정해줘.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동연 판사는 분명히 이재명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거다. 유창훈 판사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아줌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설마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래서 우리나라가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이 어느 방송국에 나와서 하는 말이 야당에 한마디로 민주당에 대선 후보가 없답니다. 이재명밖에. 그래서 당원과 민주당의 합의 사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연도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D가 구린 짓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하지 국가와 민족과 후제를 위해서는 절대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직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같이 지 출세만 생각합니까?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거 하나 해먹겠다고 다음에 자리 하나 보장받겠다고 이런 판단을 합니까? 역시 피는 못 속이고 근본은 못 속인가 봅니다. 이렇게 한탄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판사님들은 생각해 보세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고 잣대도 똑같이 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재명과 김혜경과 조국과 정경심이는 포토라인도 없고 어떻게 그들은 생방송도 안 합니까?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포토란도 세우고 방송도 생방송도 하게 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기업인 삼성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삼성 이재용 회장을 또 5년 구형하고 삼성은 정말로 대한민국 사법부와 국회가 밟고 있습니다.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짓밟고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와 국회는 누구를 위한 국회와 사법부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너무나 분노하고 또 분노스러웠습니다. 김동연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1913년 전라남도 장성에서 태어났습니다. 2024년 현재 51세라고 합니다. 서울 우신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판사로 재직 중인데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군인들도 전두환 대통령 때 하나회가 있었는데 군인이 어떻게 나라를 위하고 국방을 지켜야 되는 군인들이 사조직을 만드냐 해가지고 철퇴를 가했잖아요. 누가? 김영삼이가. 근데 어떻게 중립을 지킨다는 사법부, 그것도 판사들이 사조직을 만듭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해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재명을 1심에서 1년 징역과 2년 집행유예를 때린 한성진 판사도 국제인권법 연구회라고 합니다. 거기서 활동을 잘 하진 않았다고 해요. 소속은 되어 있었지만. 그런 정신바른 판사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좋은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봤을 때 국민 누구나가 인정하고 내 편, 네 편 없이 누구나가 이렇게 됐구나. 이건 맞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렸어야 됩니다. 그래야 판사님들, 사법부는 저 같은 아줌마도, 저 같은 미약한 국민의 한 사람인 아줌마도 사법부를 존중하고 판사님들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에 따라서 당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하냐 그겁니다. 정말 중립을 지키십시오. 공무원도 중립을 지켜야 되고 특히 판사님들은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입법부, 행정부가 엉망입니다. 문재인이가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법부도 김명수가 물러난 뒤에 뭔 체계를 조금 잡혀가나 마나 했더니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국민들을 너무 가슴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국민들을 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판결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과 후세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정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난번부터 문재인 때부터 생긴 게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가 판결에 중요한 요소입니까? 그래서 헌재 재판소에서도 증거 하나 없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켜 버렸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사법부가 정말로 최후의 보루라고 믿고 싶지만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명예가. 그거를 다시 주워 담으려면 판사님들 스스로가, 검사님들 스스로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존중받는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국회의원 그게 뭐라고. 국회의원들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게 뭐라고 월급 더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까? 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 법법은 유니폼이 아니다. 284페이지의 짤막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지요. 그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정치 노조라던가 홍위병이라는 평판은 듣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에 다양한 목소리가 울릴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공정하게 회의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전체 법관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이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우려하는 것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정치화, 집단화, 세력화되어 운영되는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들이 어떤 학회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모든 법관에게 공개하고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그 대표자들의 학회 가입 현황 등을 요구할 경우 그 명단 등을 제출할 필요도 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평가된 조직의 자발적 해체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 법 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 6.29 선언 이후에 만들어졌다. 당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자 그에 반대한 서울지방법원 소장 판사들이 모여 만들었다. 이후 2010년 법원 내 하나회라는 논란 끝에 해체되었다. 선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그러한 의심에 놓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해체될 필요가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개인 모임, 단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반드시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판결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